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이며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인 수성.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수성의 모습을 보러 가실까요? 태양광선에 불타고 있으며 대기조차 거의 없는 작은 천체 수성. 수성의 전체상입니다. 수성은 태양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행성입니다. 지구와 태양 거리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수성의 하늘에선 태양도 지구보다 약 3배 정도 크게 보입니다. 밝기도 무려 10배 이상 밝은데요. 사실 태양과 수성 사이의 거리는 태양 40개를 나란히 채워도 남을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태양과 수성 사이에는 작은 소행성조차도 없습니다. 수성의 크기는 지구의 38%에 불과합니다. 또한 수성의 총 질량은 지구의 5.5%밖에 안 되지만 밀도는 지구와 98% 정도로 거의 같습니다. 수성은 달보다 크지만 타이탄이나 가니메데 같은 다른 거대한 위성보다는 작은 별입니다.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수성의 질량은 이 위성들보다 2배 이상 큰데요. 그것은 수성의 밀도가 지구 다음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성의 중력은 지구의 37.7%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100kg 정도 되는 사람이 수성으로 간다면 37.7kg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수성은 대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자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기온차가 상당히 높습니다. 수성의 표면이 가장 뜨거울 때 온도는 427도, 밤에는 영하 179도까지 떨어집니다. 아주 극단적인 환경을 가진 행성, 즉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행성인 것입니다. 수성의 자전 주기는 약 58.6일이며 공전 주기는 88일로 수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2바퀴를 공전하는 동안 3바퀴 자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현상 때문에 수성에는 하루에 태양이 무려 2번이나 떠오르게 됩니다. 달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수성의 표면입니다. 수성의 표면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징적으로 표면에 충돌구가 많고 거대한 절벽이 존재합니다. 이 절벽은 행성이 식으면서 수축할 때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성의 표면에서는 많은 크레이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성의 크레이터가 많은 이유는 바로 태양 때문인데요. 태양의 강한 중력에 이끌린 소행성들이 빠른 속도로 날아와 태양과 가까운 수성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수성에는 대기가 없어 날아오는 소행성들을 막을 수 있는 방어막도 없는 셈인 거죠. 수성의 크레이터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충돌구는 지름이 약 1550km인 거대한 칼로리스 분지입니다. 칼로리스 분지를 만든 엄청난 충격은 용암 분출을 일으켰고 충돌구 나구 주변에는 높이가 2km가 넘는 동심원 고리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수성에는 얼음도 발견되었습니다. 나사와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수성의 북극 분화구에서 물로 생성된 얼음을 처음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태양과 제일 가까운 수성에서 얼음이라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수성에 얼음이 생기는 이유는 수성의 독특한 자전축 때문입니다. 수성의 자전축의 기울기는 약 0.01도로 자전축이 거의 기울어져 있지 않아서 수성의 북극이 태양과 거의 평행선상에 있기 때문인데요. 수성의 극지방에는 햇빛이 잘 닿지 않는 것입니다. 수성의 얼음이 생성된 이유는 아마도 다량의 수분을 가진 해성이 수성의 극지방에 충돌해 물이 퇴적되어서 퇴적된 물이 얼음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성의 얕은 대기와 자전축의 영향으로 얼음이 녹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는 수성 탐사선인 메신저호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암석형 행성인 수성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지각, 멘틀, 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성은 작은 행성이지만 큰 핵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수성의 핵의 반경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55%인 지구보다 비율이 더 큽니다. 철, 니켈과 같은 무거운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성의 핵은 전체 부피의 85%나 차지하고 있는데요. 수성이 이런 독특한 구조를 지니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충돌설이 가장 유력한 가설로 지목됐습니다. 태양계 초기에 수성이 다른 행성과 충돌해서 가벼운 물질을 잃고 무거운 핵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돌한 나머지 잔해들은 어디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충돌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충돌설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설은 태양의 자기장이었습니다. 철 같은 무거운 원소 비중의 핵이 태양에서의 거리에도 영향을 받는 사실인데요. 다시 말해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철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초기 태양의 강력한 자기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초기 태양의 주변에는 가스와 우주먼지들이 뭉치면서 원시 행성이 형성되었습니다. 철 성분이 풍부한 먼지는 태양의 강력한 자기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는 태양에서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고 먼 거리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가 남게 되는 것이죠.
결국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을수록 철의 비중이 큰 행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구나 화성과 같은 암석형 행성의 핵은 액체 상태의 외핵과 고체 상태의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철 성분을 가진 액체 상태의 외핵이 내부의 온도 차이로 대류하게 되어서 자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수성의 독특한 내부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수성의 자기장입니다. 수성의 자기장은 지구의 1% 정도로 매우 미약합니다. 수성의 자기장이 거의 없다는 것은 수성의 외핵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수성의 대기는 존재하긴 하지만 아주 희박합니다. 수성은 태양과 매우 가까이에 위치한 행성이기 때문에 태양풍이 강하게 불며 매우 뜨겁습니다. 높은 표면 온도와 강력한 태양풍 때문에 대기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견딜 수 없어 모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수성은 태양 가까이에 있어서 관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은 해가 진 후 2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수성은 나사에 의해 총 2차례의 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메리너 10호입니다. 1974년 수성을 근접 통과한 메리너 10호는 인류 최초로 수성 관측에 성공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많은 사진을 가져왔으며 신비로운 수성을 처음으로 관측한 최초의 탐사선인 것입니다. 메리너 10호는 수성 전체 표면의 45%만을 포착하게 됐는데요. 수성의 긴 자전주기로 인해 같은 면만 관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메리너 10호의 근접 관측으로 수성의 자기장과 다수의 크레이터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성의 헬륨으로 이루어진 희박한 대기와 온도, 그리고 철로 이루어진 커다란 핵의 존재도 메리너 10호의 큰 성과였습니다. 2004년 8월 발사된 메신저호. 메신저호는 수성 궤도에 진입 후 약 4년간 수성을 4,104번 돌면서 무려 10TB 용량인 40만 장 정도의 수성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과거 메리너 10호가 완성하지 못한 수성의 지도를 마무리 지은 것인데요. 메신저호는 수성의 화산 활동도 발견했습니다. 메신저호는 수성의 다양한 크레이터뿐만 아니라 얼음도 발견했으며 탄소와 같은 유기물을 발견하는 등 과학적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메신저호는 수성의 꼬리에 대한 관찰도 이루어냈는데요. 수성이 혜성처럼 꼬리를 가지게 된 이유는 수성의 얇은 대기와 태양과 가까운 수성의 궤도 때문입니다. 수성의 얇은 대기에는 나트륨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데 태양빛은 수성의 얇은 대기에서 이런 분자들을 해방시켜 우주 공간으로 방출시켜줍니다. 바로 노란색의 나트륨 꼬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2015년 4월 30일 연료가 소진되어서 더 이상 궤도 유지가 불가능해진 메신저호는 수성 표면에 충돌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임무를 마쳤습니다. 이때 메신저호가 수성에 충돌하면서 16m 정도의 충돌구를 남기게 됐는데 이때 생긴 크레이터를 메신저 크레이터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수성에 남긴 최초의 흔적인 셈인 거죠. 그리고 2018년 10월 20일 수성을 향한 세 번째 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공동 프로젝트인 데피콜롬보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이자 유럽 최초의 수성 탐사 프로젝트인 데피콜롬보의 탐사 목적은 수성 자기장의 연구와 극지역의 퇴적물 성분 분석,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실험 등입니다. 2025년 수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인 데피콜롬보의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데피콜롬보의 탐사 성공으로 수성에 대한 더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면 좋겠네요.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인 수성에서 우리 인류에 또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지 기대됩니다. 수성의 영어 이름은 머큐리로 로마 신화의 전령의 신 헤르메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헤르메스는 발이 빠른 신으로 행성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도는 수성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이름이죠. 그리고 헤르메스는 꿈을 가져다주는 전령의 신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우주를 꿈꾸며 재밌고 설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알고 싶으신 우주 이야기가 있으시면 아낌없이 댓글 올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